베니스의 상인.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안토니오. 베니스에 안토니오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안토니오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친구도 많았어요. 하루는 안토니오의 친구인 바사니오가 찾아왔어요. 이보게 잘 있었나? 오랜만이네. 정말 반갑구만. 그런데 이 먼 곳은 무슨 일인가? 그런데 바사니오는 계속해서 머뭇거리기만 했어요. 안토니오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설마 안 좋은 일이 있는가? 사실 다음 주 포샤에게 청혼하러 가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좀 모자라네. 어쩌면 좋지? 지금쯤 내 전 재산이 바다 위에 있을 텐데. 하지만 걱정 말게. 내 어떻게든 도와주겠네. 안토니오는 백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모두 헛수고였어요. 결국 악명 높은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을 찾아가기로 했지요. 샤일록에게 돈을 빌린 안토니오. 샤일록은 평소 안토니오를 싫어했어요.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는 안토니오 때문에 자신이 욕을 먹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안토니오를 본 샤일록은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어서들 오십시오. 그런데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랜만이요, 샤일록. 샤일록은 인사를 나눈 안토니오가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나에게 3천 두카토만 빌려줄 수 있겠소? 3천 두카토나요? 그렇소. 내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오. 지금 항해 중인 내 배가 돌아오면 바로 갚겠소. 그 말을 들은 샤일록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바사니오가 나섰어요. 딱 3달만 빌려주시오. 안토니오가 꼭 갚겠다고 하지 않소? 샤일록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3달이요? 그렇다면 내 빌려드리리다.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뇨? 어떤 조건이요? 만약 3달 안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안토니오의 몸에서 살 1파운드를 떼어내겠다는 조건이요. 내 살을 베겠단 말이요? 샤일록은 조건을 들은 안토니오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약속한 날보다 먼저 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토니오는 그 조건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좋소.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그러자 샤일록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기에 차용증을 쓰시지요. 알겠소. 안토니오는 차용증을 쓰고 그 아래에 설명을 했어요. 포샤와 결혼하게 된 바사니오. 한편 벨몬트에 있는 포샤의 집에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포샤는 아직 누구도 결혼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 때문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지요. 금, 은, 납으로 만든 상자 중에서 너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고른 사람과 결혼하거라. 사실 금상자에는 해골이, 은상자에는 바보 그림이, 납상자에는 그녀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직 납상자를 고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바사니오가 포샤의 집을 찾아왔어요. 포샤는 반갑게 바사니오를 맞았지요.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환대해주니 고맙소. 그런데 당신과 결혼하려면 상자를 선택해야 하고 들었소만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포샤를 따라간 곳은 금, 은, 납으로 만들어진 상자 3개가 있었어요. 어떤 상자에 포샤의 초상화가 있을까? 한참 고민하던 바사니우가 납으로 만든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상자를 선택하겠소. 그 말에 포샤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상자를 열어보세요. 바사니오가 상자를 열자 거기에는 정말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포샤는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바사니오에게 끼워주며 말했어요. 사랑의 증표로 이 반지를 드릴게요. 그러자 옆에 있던 바사니오의 하인이 말했어요. 주인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이샤와 저도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날 두 쌍의 연인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위기에 처한 안토니오. 바사니오와 포샤는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이 드레스가 제일 예쁘지 않아요? 포샤는 한껏 들떠서 물었어요. 그럼 그걸로 하시오.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으니. 그러던 어느 날 바사니오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아니, 이를 어쩜 좋지? 편지를 읽는 바사니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포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이걸 좀 보시오. 안토니오의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의 친구 바사니오, 안토니오일세. 포샤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네. 정말 축하하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내 배가 항해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서 부서져 버렸다네.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아. 아마도 샤일록은 내 살 1파운트를 떼어내겠지. 죽기 전에 자네를 한번 보고 싶네. 바사니오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급히 돈을 마련하여 베니스로 갈 채비를 했지요. 포샤, 내 친구 안토니오를 구하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바사니오는 하인과 함께 베니스로 향하였어요. 그 무렵 안토니오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 꼼짝없이 죽겠구나. 베니스에 도착한 바사니오는 곧바로 샤일록을 찾아갔어요. 이보시오. 샤일록,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가지고 왔으니 당장 안토니오를 풀어주시오. 샤일록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약속한 날짜는 이미 지나지 않았어? 바사니오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정녕 안토니오의 살 1파운트를 떼어내겠다는 것이요? 약속은 약속이니 당연한 거 아니겠소?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재판을 해봅시다. 좋소. 재판장이 된 포샤. 한편 남편을 베니스로 보낸 포샤는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도울 방법이 뭐 없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포샤가 한 법률가를 찾아갔어요.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공경에 처한 남편 친구분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꽤 오랜 시간 포샤와 대화를 나눈 법률가가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보기엔 당신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 그 재판을 맡아보는 것이 어떨지요? 제가요? 어떻게? 편지를 한 통 써줄 테니 이것을 들고 가십시오. 포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률가는 곧 펜을 들고 편지를 썼어요. 베니스의 공장님, 이번 재판을 맡아줄 젊고 훌륭한 재판장을 보냅니다. 공정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포샤는 재판장으로 변장했어요. 그러고는 시녀와 함께 베니스로 향했지요. 며칠 뒤 안토니오의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장의 뒷모습을 한 포샤가 재판을 시작을 알렸어요. 자, 이제 재판을 하겠소. 우선 바사니오, 자네부터 말해보시오. 재판장님, 샤일록 저자를 좀 말려주십시오. 이미 빌린 돈을 갚았는데도 굳이 제 친구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떼어내겠다고 하니 어쩐 좋습니까? 정말인가? 그러자 샤일록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은 저쪽입니다. 포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샤일록, 그대가 너그러운 돈을 빌려주었듯이 다시 한번 안토니오에게 인정을 베푸는 것이 어떻겠소?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목숨을 건진 안토니오. 샤일록은 펄쩍펄쩍 뛰었어요. 재판장님, 오히려 저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좋소. 그렇다면 판결을 내리겠소. 샤일록은 안토니의 살 1파운드를 뗀다. 하지만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며 그 무게 또한 정확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시 샤일록의 재산은 국가와 안토니오에게 절반씩 돌아갈 것이다. 판결을 들은 샤일록은 생각했어요. 아이고, 망했네.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떼어내는 건 불가능하잖아? 포샤의 판결은 계속 이어졌어요. 만약 판결을 따르지 않다면 샤일록의 전 재산은 국가의 것이 될 것이다. 결국 샤일록은 재판에서 지고 전 재산을 국가에 뺏기고 말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얼싸안고 기뻐했지요. 그때 바사니오가 재판장으로 변장한 포샤를 발견했어요. 재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반지를 나에게 줄 수 있겠소? 바사니오는 잠시 머뭇거리다 반지를 빼주었어요. 반지를 받은 포샤는 얼른 벨몬트 집으로 향했지요. 얼마 뒤 포샤의 집에 바사니오와 안토니오가 도착했어요. 바사니오, 친구분을 구하고 드디어 오셨군요. 그런데 제가 드린 반지는 어디 간 거죠? 바사니오는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포샤가 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바사니오, 이 반지는 절대 빼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 반지를? 사실은 제가 재판장이었답니다. 호호. 정말이요? 당신이 안토니오를 살렸구려. 그날 밤 벨몬트 집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답니다.